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2020년 2월 18일, 예, 2월 18일 맞죠? 예, 화요일, 약 20시 넘어서, 밤 8시 넘어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경향신문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칼럼을 게시한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 담당자를 서울중앙지검 당직실에 방금 전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통해서, 게시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글보다는 좀 뭐랄까 영상 방송을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보다는 행동이 편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더 이렇게 항상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가급적 방송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 8시가 훨씬 넘은 시간, 8시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아직 많은 분들이 또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께서 신임, 얼마 전 이제 취임하셨는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님을 응원하실 텐데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오랜만에 한동안 경찰청에 주요 피고발인에 대해서 경찰청에 고발을 해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제가 임미리 교수 고발건과 관련돼서 몇 가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임미리 교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대한 이유는 피고발인 1, 임미리 교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 교수가 사회지도층입니다. 사회지도층으로서 과거 1988년도 한나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한 점, 그리고 몇 해 전 안철수 선거 캠프의 싱크탱크에 소속됐었다는 점, 이런 점과 함께 피고발인 1, 임미리 교수가 작성한 칼럼에 대해 책임자인 피고발인 2입니다. 성명불상의 경향신문 편집 담당자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향후 문제 소지가 될 피고발인 1,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승인해 경향신문의 지명과 온라인을 통해서 게재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이제 말하는데요. 피고발인들은 현직 고려대학교 교수이자 언론인으로서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뼈저리게 반성을 하여 그 신분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양심을 갖춰 거듭 태어나길 촉구하면서, 세 번째, 언론의 생명은 공정 보도입니다. 피고발인들은 2020년 4.15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유력 일간지인 경향신문의 칼럼을 게재하거나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 담당자로서 언론의 신속, 정확, 공정 중 가장
중요한 공정보도라는 엄정한 객관적 사명이자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 정당인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진보와 보수 간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때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피고반들이 명백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함은 물론이고 4.15 총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시킨 점과 같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위법 행위자가 적반하장격으로 뻔뻔하게도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를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과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저들이 과연 양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용서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또 대부분의 많은 평범한 국민은 댓글 하나 잘못 써도 현행법 위반에 모욕죄 등으로 가차없이 벌금을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반인들의 행위는 반성은커녕 후회 못지한 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국민 여러분과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즉 진보 인사가 언론사 칼럼을 통해 자유한국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했다고 하면은 과연 자유한국당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자유한국당과 보수 단체로부터 수십 건 이상의 고발 폭탄 세례를 받고 언론으로부터 온갖 피해, 괴롭힘, 지탄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신속, 정확, 공정 보도는 어느새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론인의 역할은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새인가 대한민국에는 신속, 정확, 공동 보도라는 언론인의 사명은 사라진 채 언론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가 만연해진 작금의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과연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피고발인들의 적반하장격 뻔뻔함과 호환무치한 태도로 인해 피해 당사자인 민주당은 물론 수많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관련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2020년 2월 18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11,262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입니다. 참 늦은 시간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서 오늘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또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당연히 저의 또 사명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늦은 시간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의 인밀위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가 차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신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거의 완벽한 방역 체제를 갖추고 그 이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극찬하고 있는, 많이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국내외 안팎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많이, 그리고 상당히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로 많은 정책을 시행한 결과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많이,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그 대내외 경쟁력이나 인지도 상승 등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발생했다는 그 사실이 참 안타깝고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만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냥 또 넘길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임미리 교수 관련돼서 칼럼에서 민주당이 아닌 제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서 제가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명의로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면은 과연 저들이 저렇게까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15 총선을 앞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최소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저들을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아닌 우리 국민과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에 하나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고소고발을 한다면은 저들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저들은 정치보복이라고 할 것이며, 이번 사안과 같이 또 민주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들의 위법행위를 고발을 했을 경우 또 정쟁이 되고 사회를 또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크고 작은 중대 사건에 관련돼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과 여러분과 그리고 당원분들,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과거에도 그렇고 항상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데, 저 혼자만으로는 힘듭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조직이 있는데 그 단체 조직에 속해 계신 변호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또는 법률을 전공하시거나 전문하시는 분들께서, 또는 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저들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입니다. 고발이 필수이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민주당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저 보수 세력의 시민단체가 이해찬 대표를 또 고발했다고 하는 그런 언론 기사도 나왔는데요. 너무나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적폐 세력들을 상대하려면은 우리는 저들보다 좀 더 강하고 독하게, 그리고 강하고 독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큰 결심을 하고 저들을 상대해야지만은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죽자사자하고 나오고 온갖 사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적반하장격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데 과연 저들을 잡으려면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좀 더 독하고 힘이 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시일반 우리들이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최소한 3건, 5건 이상 최소한 마음 같아서는 한 5건 정도 항상 그 사건에 많은 단체들이 고발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시지만은 무척 저는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너무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고민도 합니다. 이번 총선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조국 법무장관을 지키고 조국 법무장관의 명예 회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적폐청산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법농단 관련된 그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안은 각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위치에서 플러스 1 많게는 플러스 10 정도만 한 플러스 10 정도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많은 여러분께서 항상 그 각자 위치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상황을 심각하게 또는 그 엄중하게 그리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조금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항상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작고 부족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날씨는 춥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미리 교수 관련 고발 관련 해서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의 고발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